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심리 검사를 수도 없이 해봤지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려주는 검사는 정말이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대부분의 검사가 사람을 단지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만 하고 끝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끼리끼리 놀라고? 그런데 WPI 검사는 확실히 달랐어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제대로 아는 방법. 마음의 MRI, WPI 심리검사는 wpipainfree.com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야 세상 속에서 나답게 설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을 잇는 마음의 이야기,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별빛님, 본인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강의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있으신가요? 이 박사님하고 라이브 상담 겸 강의 촬영을 하고 바로 또 방송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표현해보자. 저는 제가 재밌고 즐거워하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표현해보고 싶은데 항상 잘해야 되고 좋은 모습 보여야 되고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을 가리는 것 같다. 근데 저는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나아가고 싶다. 좀 있는 그대로 나를 표현해보고 싶어요라는 그 멘트를 이제 메시지에 띄워놓고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뭔가 이런 저의 찌질한 모습, 혹은 뭐 부정적인 이런 생각이나 마음은 방송에서 표현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억지로 말을 만들기보다는 그냥 이거 그대로 해보자라고 했고, 그런데 그날도 여전히 인위적이고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나올 때가 있었고, 어떨 때 그렇게 느껴요? 제가 연습한 노래나 춤을 보여줘야 해, 틀리면 안 돼, 이런 생각일 때 인위적으로 되고요. 오히려 그렇게 뭔가 연습했던 걸 보여주려고 할 때보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그 노래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렇게 율동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 훨씬 더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렇다면 본인의 방송이 좀 더 나아간다라고 할 때는 별빛님이 어떤 마음으로 방송을 하는가에서 나아간다라고 인식할 때 별빛님의 방송이 훨씬 더 본인한테도 즐겁고 방송을 보는 사람들한테도 더 즐거울 수 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재밌다고 느끼니까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재밌다고 느끼는 걸 표현하면 청취자들도 재밌어 할 것이다라는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죠? 네네네네. 그런데 그거는 별빛님이 재밌다고 느끼는 거지, 청취자들이 꼭 재밌다고 느껴야 될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별빛 정인의 방송은 왜 존재하는가, 왜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약간 억눌린 모습이 아니라 자유롭게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저다울 수 있는 용기를 얻고 싶은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뭐 나답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면. 그렇다면 별빛님의 방송에서는 가장 별빛님다운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게 좋겠죠, 그죠?
네. 그럼 그 별빛님 다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내는 게 꼭 재밌는 걸 이야기할 때만 나타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고 별빛님이 어떤 삶을 산다든지, 어떻게 생활한다든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다든지, 별빛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희노애락 이 모든 거에 대해서 별빛님이 이야기하는 거를 다 보고 듣고 즐거워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단순히 뭐 재밌고 좋고 긍정적인 뭐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오늘 하루나 뭐 혹은 일주일 동안 느꼈던 것들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더 재밌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럴 때 본인은 어떤 사람으로 '나 별빛 정희는 이런 존재예요.' 라는 측면에서 본인 스스로가 믿고 느끼는 거를 보여주고 싶으세요? 순수한 호기심을 가졌고 예를 들어 뭐 티셔츠 하나를 샀는데 거기에 써진 문구에 대해서 뜻을 알고 혼자 막 즐거워하는 그런 작은 모습부터 며칠 전에 티셔츠를 그냥 생각 없이 샀다가 거기에 써진 영어 문구가 학예 뭐 수영 대회 이런 문구인 거예요, 영어를. 그게 너무 그냥 웃겨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어로 뭐 교회 뭐 여름 캠프 이렇게 써진 한국어로 된 옷을 외국인이 입고 다니는 거랑 비슷하겠다 이러면서 재밌어했거든요. 그냥 디자인만 보고 뭐 폰트나 색감이나 이런 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샀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를 해석했을 때는 너무 그냥 은근 웃겼던 것 같아요. 별빛 정희님의 상당히 독특한 유머 감각을 지금 잠깐 엿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 이 하이스쿨 다이빙 캠프라고 이거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참 재밌지 않나요? 하면 재밌어 가지고 까르르 웃는 사람도 있고 뭐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네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인 방송을 인제 하면 자기 존재에 대해 더 잘 인식할 수 있고 또 본인 방송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겠다. 이렇게 믿고 있다. 이 생각이 드셨다는 거네요. 자, 그러면 지난번 본인이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마치 상담하듯이 본인의 존재 이유, 또 본인이 하는 방송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난 강의에 대한 본인의 소감은 어땠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일을 하면 "당신이 하는 일에 당신이 없어요."라는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박사님이 이야기가. 그게 정말 음음. 슬펐는데 오히려 거기에서 제가 원하는 저의 모습을 더 찾아볼 수 있어서 속이 시원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리고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에서부터 질문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자, 오늘 그러면 다시 대한민국에서 사는 걸 힘들어하고 또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젊은이들을 위한 내랑 극복 심리 라이브 상담 방송. 자, 별빛정희님, 네. 그러면 이 방송의 MC로서 이 방송을 소개하고 또 어떻게 이 방송 오늘 강의가 시작될지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 또 이렇게 하러 가니까 막 또 교훈적으로 이야기할 것만 생각나 가지고. 저도 지난 촬영을 하면서 제가 어떤 상황에 있고 스스로 공허하다고 느끼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해서 답답했는데 그런 것들을 저의 하루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질문해 보면서 좀 더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을 그려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뭔가 드라마틱하게 짠하고 저의 삶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좀 더 답답했던 게 시원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함께 하면서
뭔가 내가 사는 게 아직 나답지 못한 것 같아. 이건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하고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나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이거는 뭐 별빛 성인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또 내가 사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아지게 잘 사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들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서 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는 생각까지도 들고 '이번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거는 뭐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또는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하고 1강, 2강, 3강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아니 내 존재를 인식한다는 말이 박사님 여전히 어렵게 들려요. 여러분들 금방 들어봤다시피 별빛 정인님조차도 본인이 MC의 역할을 하는 MC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 이 강의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하니까 본인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MC의 역할을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 처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거는 각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바로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자기 존재를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답답하고 힘들게 느끼는 그 상황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저희 상담실에 자기 존재를 말하지 못하는 아픔,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그런 내담자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힘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생생한 아픔을 표현하는 젊은이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어떤 경우에 그러면 박사님은 존재를 말하지 못하는 청년의 마음의 아픔을 상담을 해줬나요? 라고 할 때 지방대 공대 그래도 괜찮은 국립대 공대를 다니는 3학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불뚝 났대요. 나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면 뭐 먹고 살지? 자기가 졸업을 하면 뭐 먹고 살지? 그 생각이 되니까 가슴이 답답하고 밤에 잠이 안 오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가 마치 물밑으로 확 가라앉는 듯한 자기 어깨에 엄청난 무게감이 실리면서 가라앉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진로 고민을 하는 대학생의 경우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진로 고민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기업에는 자기가 갈 자신이 없대요. 그렇지만은 중소기업에는 자기 지원하면 웬만큼 취업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고민이 꼭 취업 고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까지는 들었대요. 와! 학생 훌륭해요. 학생은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못 쉴 것 같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게 며칠씩 계속됐다. 이럴 때 이 친구가 가지는 문제, 앞으로 나는 뭘 하며 먹고 살아야 하지. 이게 본인 스스로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으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럴 때 이 학생한테 물어봤죠.
학생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을 받았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지. 뭐 아침에 일어났어요. 학교를 가고요. 학교 갔어요. 수업이 있을 땐 수업 듣고요. 공강 시간에는 앉아서 유튜브 좀 보다가 뭐 또 다음 시간 기다리다가 친구하고 잡담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뭐 약속 있으면 저녁 먹고 술 한잔하고 뭐 그러다가 집에 가서 자다가 또 다음날 하루가 시작되죠. 학생은 그러면 그냥 이 주어진 수업 듣고 또 그 중간중간에 그냥 시간 보내고 그리고 하루를 사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이야기하고 보니까 좀 제가 참 한심하게는 느껴지지만 그래서 좀 더 멋진 미래를 상상할 수 있도록 본인은 그러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전 그냥 조용히 무난하게 살고 싶어요. 전 욕심도 별로 없고요. 그래? 그럼 조용히 무난하게 욕심이 없이 살고 싶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산다는 걸 뜻하는 거지? 생각 안 해봤네요. 조용히 무난하게 욕심 부리지 않고 살고 싶다. 소소하게 살고 싶다라는 거는 본인이 미래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산다는 건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저는 항상 뭘 하면 잘 먹고 살지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누구 집에 가가지고 비루 먹어야지 내가 좀 괜찮게 먹고 살까? 오늘 얼마나 내가 벌어야지 오늘 하루를 버티지? 이런 하루살이 인생처럼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내가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 어떤 사람으로 살까? 20대 중반 남자아이가 앞으로 수명을 한 85세로 생각을 하면 이 친구는 60년 앞으로 남은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버티는 삶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으로 현재 살고 있을 때 앞으로 졸업하게 되는 1년 후의 삶이 얼마나 막막하고 얼마나 답답한지 상상하기조차 힘든 삶이라는 거죠. 뭘 먹고 살지 답답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분, 그런 분일수록 사실 진짜 내가 오늘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면서 견디면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그것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또 살아가고 싶은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일입니다. 네, 별표님 당장 이 강의를 시작하는 멘트를 하는 데 있어 본인이 너무 당혹하셨죠, 그죠? 네. 그냥 박사님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는 제 이야기처럼 들리고 강의 주제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라고 느꼈는데 이제 해보세요 하니까 바로 이렇게 부자연스럽다. 왜 본인이 해보세요라고 할 때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 MC의 역할이 그러니까 안내자라고 계속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약 정리 안내자인데 그냥 그거를 제 이야기로 또 충분히 안내할 수 있는 건데 뭔가 다듬어진 말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인 것 같아요. 본인이 누구랑 이야기할 때는 항상 다듬어진 말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나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죠. 그리고 이 강의에서 본인이 MC의 역할을 하는데 특히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사람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기 어려워하는 많은 젊은이들을 위한 내랑 극복 라이브 심리 강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본인도 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자연스럽게 자기 방송 시작하는 멘트를 하고 싶은 열망이 항상 있고 또 그렇게 해보려고 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 괴로움, 그것이 내가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하지 못해서 번듯한 강남의 아파트를 양도해 줄 수 있는 부모를 가지지 못해서 그게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어떤 존재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존재 인식이 없어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고 있다라고 황 박사님이 주장하는데 황 박사님이 강의 좀 어떻게 잘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본인의 마음을 담아서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MC 역할을 하시면 너무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왜 그게 본인이 안 되는 상황으로 확 됐을까요? 내가 강의를 다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아는 척 이야기하게 될까 봐. 정인님. 네. 정인님은 본인이 뭔가를 할 때 본인이 완전히 다 이해하고 MC를 할 그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를 하면 제가 강의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기회는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의 존재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존재 이유를 나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꼴깍 숨이 넘어가는 사람은 아마 부처님 이유로 예수님 이유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우리는 그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 자신의 인식하는 그 존재 이유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걸 조금 알게 되는 것이 내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좀 더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힘을 얻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별빛 정인님이 오늘 황심소에서 본인의 존재 이유는 MC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거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또 그거를 본인이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잘 들으셨죠? 잘 보셨죠? 아직도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버벅대는 저라는 사람도 이렇게 멋진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방송에서는 더 멋지게 방송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별빛 정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진짜 황 박사님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강의 잘하는지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강의 들으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저한테 순간순간 얼마든지 채팅창에 알려주세요. 이러면 됐지. 본인이 무슨 강의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그거는 본인이 MC 되는 학원 다닐 때 학원에서 그 가르치는 사람도 믿지 않는 그 내용을 정답처럼 본인이 안 그래도 내가 어떤 존재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내가 하는 이 방송에서 제대로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할 때 더욱더 별빛 정인답지 못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만드는 장애물로 본인이 차라리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으면 지금 아마 구독자 수 100만, 1000만 되는 그런 유튜브가 됐을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더라도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삽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그 아픔의 순간에도 나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 거기에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그런 강의를 황 박사님은 해주셔야죠 라고 본인이 치고 나오면서 이야기를 할 때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이 강의가 재밌게 다가오겠어요.
그렇죠. 별빛 정의는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다 나처럼 어리숙하고 또 뭐 하는지 모르고 어리버리하게 지내는 사람들이니까 이 강의를 듣겠다 생각을 하고 본인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눈높이와 비슷한 마음으로 이 강의를 듣는다는 것을 원단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별빛 정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 그래도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각자만의 그 이유들을 다 찾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이게 인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또 그 과정에서 생기는 아픔이나 혼란을 자기 거로 소화시켜 가지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자기의 변화에 있어서 영양분으로 만들기보다는 자기 문제라고 하는 걸 얘한테 오는 순간 탁 토스하면서 "자 여러분 각자 그런 혼란이나 당혹한 문제에 처했을 때는 각자 알아서 잘하세요." 요렇게 토스하는 신궁을 발휘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의 이 아픈 이 순간들이 어떻게 또 변화하는지 다음 주에는 과연 제가 어떻게 강의를 소개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 주면서 저의 변화의 이야기를 또 듣는 것도 어 그렇죠. 그죠. 뭔가 생각했던 대로 안 되죠. 그죠? 네. 자, 이게 인제 최석열 학생이 그냥 조용히 무난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욕심도 별로 없고요. 사실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저는 상상조차 안 해 봤어요. 하루하루 그냥 저 사는 거 자체가 백수 같지만 그래도 그냥 학교 다니는 거 그거에서 버티는 삶으로 살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대학교 다니면 우리가 학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학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20대 젊은이들한테 공부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에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이 학생한테 공부는 부모나 선생이 시켜서 하는 거였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공부였으니까 이미 대학생이 된 자기로서는 공부라는 것 자체를 하는 학생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자기가 아닌 것 같은 이런 심리적인 혼란도 동시에 가지고 있던 거죠.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뭐고 또 자기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모르겠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인데 그 하루가 왜 의미 있는지 또 나의 미래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냐 하면 눈을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헬렌 켈러는 3살 땐가 그 당시 유행했던 홍역 같은 열병에 걸려 가지고 눈이 안 보이고 소리가 안 들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아이로 켰어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글을 읽을 수가 없겠죠.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사람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보고 듣고 말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볼 수 없어요. 그게 상상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그게 무슨 소린지 안 들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별빛 정인님하고 저하고 나누는 대화에서 여러분 잘 확인하셨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 분명히 나의 삶이고 나의 미래에 대한 건데 내가 말할 수 없는 스스로 벙어리가 된 듯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자기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처하는 문제. 두렵고 불안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렬 씨한테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낌이라도 가지라고 물어본 질문이, 그래,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헬렌 켈러가 자신이 처음 자기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떤 소리로 들은 첫 번째 경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목이 말라가지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있을 때 설리반 선생님이 자기를 끌고 어디를 가서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 손이 시원하고 차가운 거를 느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할 때 설리반 선생이 자기한테 뭔가를 쓰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 보고 따라하게 하는, 그럴 때 뭔가 차갑고 시원한 게 막 자기 손에 묻기 시작을 하는데 그거를 WATER 이라고 적으면서 워러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목이 말랐을 때 워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선생님이 물을 줬다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자기의 느낌이 자기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알게 됐다. 그것이 헬렌 켈러가 단어를 배우고 언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나와요. 그거는 단순히 글자를 읽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현재 살고 있는가, 앞으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를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내가 현재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느낄 수 있고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을 해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 성렬을 군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지금까지 항상 뭘 해야지, 뭘 하면 잘 먹고 살지, 이런 고민만 하면서 살아왔지 한 번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아마 지금까지 대부분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기보다는 부모나 주위에 있는 사람이 너 이거 해, 또 오늘 이거 못하면 너 야단 맞을 줄 알아, 오늘 일까지 안 끝내면 너 혼날 줄 알아, 노예로 좀비처럼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은 놀라울 만큼 잘 훈련되고 잘 양육되어진 존재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혹시 드신다면 대학 졸업 후에 내가 뭘 하면서 먹고 살지 고민하는 이 젊은이의 마음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젊은이의 고민을 우리는 진로 문제, 취업 문제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그 젊은이가 스스로 만들어낸 무기력, 불안, 의욕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아픔, 삶의 괴로움이라고까지도 잘 생각하지 않으려 하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마치 흙먼지처럼 그냥 살아버릴 존재로 살고 싶지는 않으실 거거든요. 노예로 살든 주인으로 살든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를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 이 존재에 대한 인식을 안 한 상태로 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어도 불안하고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더라도 곧 허무해지고 아무리 열심히 자기 딴에는 살아도 삶이 공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것이 비록 노예의 삶을 산다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든 주인의 삶을 산다고 자기 존재를 인식하든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 존재 인식,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싶은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부터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한데, 너가 어떤 사람으로 살면 가장 멋있을 것 같니? 지금
내 앞에서 한번 상상할 수 있는 한 상상을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소박하게 살고 싶어서 공무원 정도 7급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자기가 7급 공무원 시험을 쳐가지고 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7급 공무원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조금 생각을 하기 힘들어요. 나 아버지 뭐하노? 그랬더니 놀랍게도 9급 공무원으로 시작을 하신 분이라서 제 아들이 7급 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진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믿음을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괜찮은 환경인 거예요. 졸업하기 전에 1년 정도 공부하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자기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고 해나가느냐에 달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되면 너무 좋죠. 제가 그걸 상상을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데요. 근데 왜 학생 한 번도 그 상상을 안 했어요? 제가 그래도 되는지 주제넘은 상상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이것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자기 존재에 대해 인식조차 못하는 젊은이들이 가지는 너무나 생생한 지금 아픔의 사례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그 생생한 사례를 여러분들은 MC를 하는 별빛 정인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별빛 정인님, 오늘 강의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본인이 자연스럽게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오늘 이 강의를 끝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MC니까 누구보다 자기 인식을 잘 해서 멋들어지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의 어려움과 이 MC로의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보시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도 기대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게 내가 못해서라고 생각했는데 박사님이 강의를 또 잘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또 더 변화된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어요. 그래서 박사님 다음 주에도 그렇군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이 MC로 자기를 인식하던 별빛 정인으로 인식하던 진짜 자기 존재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자기 삶의 주인의 마음으로 찾아간다는 것과 노예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 MC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참 힘들어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꼭 학습을 하시고 다음 시간에 어떻게 배웠는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잘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잘할 수 있어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심리상담 대학원 나왔는데 아직은 경험이 부족한 것 같아.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는데 상담할 때 이론을 적용하기 너무 어려워. 상담교사로 일하는데 상담과 코칭에 관련된 전문 능력을 더 개발하고 싶어. 내 전공과는 상관없이 마음의 아픔을 치료하는 상담가가 되고 싶어. 논문을 많이 읽고 상담 이론만 외운다고 해서 실제 내담자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을 결코 상담, 치료할 수는 없답니다.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은 실제 상담에서 내담자의 아픔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상담 실습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아시나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는 심리상담, 심리치료와 코칭 수련에 필요한 상담 실습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상담 사례, 심리치료 사례를 접하고 내담자의 아픔을 치료하는 심리상담과 심리치료의 구체적인 과정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께서 직접 만드신 커리큘럼으로 강의해 주시고 WPI 상담 코칭 1급 지도자 자격과 임상수련 경험을 갖춘 전문 상담 실습 요원이 여러분의 전담 슈퍼바이저가 되어줄 것입니다. WPI 워크샵
사례 세미나, 상담 실습 활동을 통해 각기 다른 내담자의 마음을 어떻게 읽는지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내담자의 실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어떻게 상담의 방향을 이끌어 그들의 삶의 문제나 마음의 아픔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WPI 전문가 과정을 마치시면 WPI 상담 코칭 전문가 2급 자격을 얻으시며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상담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전문 심리사 박사 과정에 준하는 WPI 심리상담 코칭 지도자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은 WPI 심리상담 지역센터를 개설하여 지역센터의 상담가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심리상담 코칭 전문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당신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WPI 전문가 과정,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